평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주주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될 때,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시세가, 여러분들 지금 비 와요? 밖에 비 옵니다. 맞아, 맞아. 네, 유용한 정보의 제공. 네. 저희 학원에서 우산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시간당 2,000원씩 받고 있어요. 제 계좌, 제 장난인데요. 설마 네, 우산 대금업자는 아닙니다. 네, 네. 원장님한테 말씀해보세요. 혹시나, 예, 소강 같은 분들 말씀을 들어주실 거예요, 아마. 자, 평가는 재고 자산을, 우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시세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짜리.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이제, 건물이나 이런 부동산 시세에 매겨주시는 분들 감정평가사라고 하잖아요. 맞죠? 시가로 평가해주는 감정. 그래서 평가를 해서 시세 정보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재고자산은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어, 이게 특이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취득 금액, 예를 들어 여기서 여러분들 그 미니 작은 거잖아요. 미니멈. 맞죠? 미니멈이니까 취득 금액. 내가 이제 상품을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샀어요. 10,000원.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시가가 12,000원이 됐대요. 기분 좋지. 예. 근데 그럼 지금은 제가 든 사례에선 시가가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올라간 거죠. 그죠? 10,000원 주고 샀는데 시가가 12,000원 됐으니까. 그럼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시가 상승한 거죠? 시가가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금액은 안 쓸게요. 근데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니까 얼마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10,000원으로. 네. 얘로 평가하면 돼, 지금. 그 말은 시가 상승을 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잡지 마. 이거 잡지 말래요. 근데 만약에 얘가 10,000원짜리가 기말에 시가가 8,000원이 됐대요. 그럼 얘는 시가가 떨어진 거죠. 시가 하락. 그럼 얘는 얼마로 평가하는 거? 둘 중에 작은 거니까. 네, 8,000원으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짜증나, 갑자기. 왜? 그래서 시가 하락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말의 재고 자산은 평가를 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시가 하락분만 장부에 평가 인식을 하래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시가 하락분만 상승분은 안 잡습니다. 이거를 회계 1급 때 최근에 계산 문제 냈더라고요. 그죠? 시가 하락분만 장부에 기록을 하래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평가한다라고 해서 저가법이라고 저가법. 낮은 가격. 그래서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재고자산은 기말에 평가할 때 저가법이라는 걸 써요. 저가법. 그럼 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요 기말 재고자산 빼고는 시가가 내려가든 시가가 올라가든 둘 다 잡거든요? 그죠? 근데 기말의 재고자산은 특이하게 둘 중에 작은 가격으로 평가를 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가끔씩 물어봐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물론 예전에, 지금은 많이 출제하진 않지만, 저가법을 쓰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었어, 예전에. 예, 그래서 혹시 높아심에. 예. 뭐냐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지는 건, 그죠? 판매가 늦어지는 거. 근데 이거를 시험에 가끔씩 장기채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판매가 지체됐다라는 장기적으로 지체화. 됐죠? 판매가 늦어지면 당연히 시가는 떨어지지,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떨이라고 떨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진부화.
진부하다. 야, 너 니 개그 진부해. 옛날 거잖아 그 뜻이에요. 즉 뭐냐 유행 지났다. 그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 이제 아이폰 내가 15였어. 갑자기 아이폰 16이 바로 나온 거야. 무시가 뚝뚝 내려 뚝 그죠? 야 요즘 거 아니잖아 이렇게. 그죠? 나 분명히 요즘 거 샀는데. 예.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가가 떨어지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이죠, 당연히. 예. 그럼 지금 제가 여기에 적은 요 두 가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판매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유행이 지나거나, 그럼 이 둘의 공통점은 왜 시가가 떨어지는 거냐면 판매가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죠? 근데 반대로 판매 가격은 그대로 있거든요. 오히려 내가 이제 사오는 곡물 가격 상승하면 여러분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예,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판매가가 떨어지거나 원가가 오르거나 판매가는 그대로인데. 예. 그래서 원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가 떨어지면 회사 입장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원가가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그래서 원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입니다. 요게 아마 옛날 문제 있을 거예요, 옛날 문제. 일단, 유인물 어디 펴주시면 되냐, 없는데? 음, 읍슴. 나중에 세무 이급대, 죄송합니다. 세무 이급대. 죄송.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기출문제는 있어 계산 문제가 있거든. 계산 문제. 어디로 가주시냐면, 어, 아까 봤는데? 여기 있네. 386페이지. 386. 네. 7번입니다. 7번. 자고로 거기 추정 판매가라는 건 시가란 뜻이에요. 판매하면 이 정도를 받을 것 같다라고 시가. 음. 자고 별도 언급 없음 거기 있는 취득 원가는 하나당 가격입니다. 하나당 가격. 수량이 별도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럼 취득 원가는 하나당 얼마. 그다음에 추정 판매 가격은 하나당 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몇 번일까요? 4번? 1번? 4번이에요, 4번. 네. 왜요? 여러분들, 뭔 소리야 하시는, 잘 보세요. 왜냐면, 여기에요. 재고자산 평가입니다. 아이고, 야. 여기 재고자산을 평가한대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니? 여기. 여기. 둘 중에 작은 거. 둘 중에 낮은 겁니다. 낮은 거. 낮은 거. 그러면, 여기잖아, 여기. 요거. 요 둘 중에 미니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는 내가 하나당 7만 5천 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기말에 평가해 보니까 하나당 6만 5천 원으로 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하나당 10,000원 떨어져 100개 곱하기 하나당 10,000원이니까 우리가 시가가 100만 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10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럼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재고자산을 평가했더니 손실이다. 자, 근데 세제는 얘가 5만 원짜리가 7만 원 된 거야. 그렇죠? 5만 원짜리가 7만 원이 됐는데 둘 중에 낮은 거니까 뭘 쓰는 거예요? 얘는 시가가 올라가죠. 그냥 원가예요. 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음. 그렇죠? 근데 얘는 시가가 떨어졌으니까 둘 중에 미니멈이니까 얘는 합니다. 이렇게 떨어진 걸 반영해. 근데 얘는 둘 중에 작은 거니까 올라간 걸 반영하지 않아요. 그렇죠? 반영하지 않으니까 그냥 평가 손실만 적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 음. 그러면 왜 요딴 식으로 하냐? 아니면 왜 그러는데, 제발. 자,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자, 일단 그냥 마음대로 씹으러 볼게요. 뭐냐면, 자꾸 요거 하기 전에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회계하실 때 많이 힘드신 건데 지금 보시면 일단 아시겠지만 시가가 떨어지면 재고자산은 인식을 하잖아요. 장부에 기록하고 시가가 올라가면 장부에 기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적인 일관성이 일단 뭔지 모르겠죠.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수주의라고 해요. 보수주의. 자고로 듣고 버리세요. 보수주의를 직접적으로 내진 않는데, 이런 거예요. 그 일상생활로도 설명 가능한데,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점수 같은 거 줄 때요. 이런 겁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 실제 사실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기 쪽 공부를 하셨대요. 제가 여기 수원에 있을 때, 공부를 하셨대요. 교육 시켜주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님하고 저로 남자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어머님이 한 분 계속 친하게 지냈대요. 근데 이제 둘이 시험을 보셨대. 예, 근데 이제 어머니는 애매해가지고 그냥 같이 수업 들으신 어머니한테 잘 봤어? 그랬더니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 거기서 친해지신 분, 상대방 어머니께서는 야, 난 잘 봤어. 이렇게. 그럼 제가 왜 그 말할까요? 거꾸로 돼서 반대로. 나중에 이제 어머니는 합격하시고, 그냥, 그게 보수적으로 어머니께서 말하신 거예요. 애매하니까 그냥 떨어졌어,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반대로 떨어지시고, 그때부터 이제 연락이 안 된대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좀 약간 그렇잖아요. 속 때문에 쪽팔린다라고 하잖아요. 반대에 있어도 어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되게 보수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점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회계 기준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그 제사를 장남이 대부분 지내죠. 장남이 지내는 게 법제화돼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네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장남이 제사 지낸다라는 건 조선시대 법이지. 우리 지금 조선시대 아니잖아요. 맞죠? 하지만 관습이라고 하죠. 관습적으로 장남이 지내는 거죠. 마찬가지 회계도 보수주의라는 게 뭐냐면 회사가 내가 만약에 투자자. 우리 지금 재무 얘기를 하는 목적이 주주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들이 나중에 이제 주주들한테 우리나라는 그게 잘 없는데
주주들한테 어떤 걸 제공하냐면 우리 회사가 내년도에는 이 정도 매출을 할 것 같고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알려줘요. 가이던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보수적으로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실제로 그 보수적으로 했었을 때에 이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가 맞네 주주들이 했죠. 근데 보수적으로 영업이익이 이 정도밖에 안 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익이 좀 더 올라간 거야. 그러면 아이 엄살은 이렇게 그죠? 아이 엄살은 맞죠? 내가 투자한 회사 정말 아름다운 회사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이던스를 저희 회사 업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했는데 이익이 많이 났어. 네, 물론 잘했네는 맞지만 평상시대로 했네 이거야. 근데 갑자기 그거보다 갑자기 떨어진 거야. 그러면 쌍욕 나오겠죠. 이 새끼들 봐라 이렇게. 맞죠? 그래서 회사들은 좀 약간 되게 보수적으로 이익을 측정을 해요. 많이들. 그렇죠? 이게 관습이에요. 거기 마찬가지 회사들의 관습. 그렇죠?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건 최대한 이익을 낮게 잡으려고 많이들 해요. 최대한. 그래서 비용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뭔가 위험이 올 것 같으면 미리미리 해놔요. 가능성이 높으면. 그렇죠? 근데 수익 같은 건 잘 안 잡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확실하지 않으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이해되세요? 어떤 논리인지 약간? 그래서 재무 구조를 견조히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익을 낮게 인식하는 걸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 회계 1급에서 두 동네에서 튀어나와요. 진짜로 이 보수주의 두 동네 이론에서요. 그럼 거기서 할게요. 근데 보수주의 일단 단점은 뭐냐면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수주의를 설명할 건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일관성이 없는데 이해가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대. 논리적이지 않는데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 보수주의입니다 라고 설명할 때 뭔 소리야? 이게 당연한 겁니다. 뭔 소리야가 나야지 이해됩니다 선생님. 이게 더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왜 그런지 설명은 해볼게. 왜 재고자산은 둘 중에 작은 걸로 하냐면 들어보세요. 만약에요. 얘가 아까 제가 적어놨지만 얘가 만약에 10,000원짜리가 12,000원이 됐어요. 재고자산이. 그럼 10,000원으로 샀는데 10,000원으로 장부에 기록해놨겠죠. 근데 12,000원이 된 거예요. 시가가 올랐으니까 만약에 12,000원으로 해봐요. 만약에 12,000원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얘가 15,000원에 팔렸어. 15,000원에 팔렸어. 그러면 매출 15,000원 잡고 매출원가 12,000원 잡을 거예요? 매출원가 10,000원이야. 장부에는 10,000원으로 샀잖아요. 근데 매출 원가 만약에 시가가 올랐다고 12,000원으로 올려버리면 나중에 얘가 15,000원에 팔렸을 때 매출 원가 12,000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반대로 그러면 나중에 이건 세무 2급 때 분개는 할 건데 그럼 아까 이 10,000원짜리가 8,000원이 됐대. 그럼 이건 인식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자고로 여기 아까 우리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었잖아요. 이거 아마 세무 2급 때 할 것 같은데 얘를 회계에서는 매출 원가로 잡아요. 매출 원가로 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럼 재고자산을 평가했더니 왜 손실 나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안 좋았을 때 요거 많이 잡았거든요. 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방지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아예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나오면요. 재고자산 안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가지고 있으면 평가 손실이 절대 발생할 리가 없어요. 맞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누구도 없어요? 손님도 없어요. 그죠? 나는 재고자산 안 가지고 있다? 시가락 방지하기 위해서? 했죠. 그래서 사과 장사분이다 하고 사과를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손님 사과 좀 주세요. 없어요. 손님도 없어. 그러니까 반도체를 삼성전자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워낙 반도체가 안 팔리겠지. 뭐 우리가 엔데믹 때 코로나 때 많이 샀으니까 가정에 박혀 있어? 강제로 박혀 있으니까. 맞죠? 그때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계속 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가가 떨어진다라고 봐서 매출을 하기 위한 희생. 아까 정상가모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8,000원 떨고 매출원가 여기 2,000원 잡잖아. 그럼 나중에 얘가 이제 8,000원으로 떨어지겠죠. 아니, 일단 8,000원으로 평가한다며요. 그럼 나중에 얘가 팔렸어. 그럼 얘가 나중에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 얼마로 잡혀요? 만 원? 8,000원? 8,000원이지. 아, 나중에 만 원에서 8,000원 떨궜으니까 8,000원으로 장부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나중에 다음 연도에 팔렸을 때 매출원가 8,000원 기록됐겠어. 그럼 매출원가 8,000원이에요? 아니 이미 2,000원 잡았잖아 매출원가. 그럼 여기에다가 요거까지 하면은 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매출원가를 만 원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가 상승분은 안 잡아요. 알죠? 시가 하락분 어차피 매출원가 잡으니까 매출원가로 잡을 거니까 이렇게 떨어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저희 한계는 여기까지. 알았죠? 그것 때문에 그래. 그렇죠? 난 여기까지 한계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우리 유인물. 어디냐면은요, 유인물의 33페이지네요. 자, 33페이지에 몇 번이냐면요. 아, 좀 어렵긴 하다. 2번하고 3번 한번 해요.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 3번은 하나를 안 배웠는데 이거는 나중에 세무 2급 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거 몰라도 답 낼 수 있어요. 음. 자, 여러분들 보실래요? 해보세요. 좀 어렵죠? 여기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어떤 회사에, 여기 재고 자산이죠? 음, 나중 자세한 건 세무 2급 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뭔가가 있죠. 여기 원재료 평가 충당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하려고. 뭐냐면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뭐냐면 회사가 창고에 제품을 총 57억 원어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여기 평가 충당금이라고 보이지? 평가 충당금? 음,
그러니까 이 제품을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재고자산 둘 중에 작은 가격으로 평가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어떻게 알려주는 거냐면 제품을 우리 회사가 지금 총 57억 원어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공품이 우리 만드는 과정에는 미완성된 거다라고 있잖아요. 미완성된 제공품이 72억 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재료가 구매한 거 제품 만들기 위해서 구매한 게 26억 원어치가 있는데 얘네들이 시가가 이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라고 누적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 평가충당금 있죠. 플레임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이렇게 제품, 제공품, 원재료와 같은 애들이 시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차감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직접 안 까요. 직접 가면 주주들한테 정보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가격이었는데 시가가 이 정도만큼 많이 떨어졌다, 마이너스 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거 방금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친 게 얘 설명하려고. 음, 요거 동그란 3번에 동그라미 1번 이거 재고자산의 평가충당은 방금 있었잖아요. 옛날 문제 약간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직접 까버리면 그냥 재고자산 얼마 주고 샀는지 아니면 시가가 떨어져서 이 정도 가격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감하면서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음. 자, 아무튼 이걸 몰라도 되시고, 근데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 2번,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 아니라 매출 원가라면서. 맞죠? 영업 외적인 비용은 영업 이익에 반영 안 되는 거고, 평가 손실 영업이익에 반영돼요. 매출 원가니까.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렸어, 2번이. 그 다음에 3번은 이거죠. 정상적인 범위니까 무슨 감모다라는 뜻이에요. 정상적인 감모다. 그럼 아까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비정상적인 것이니까 비정상감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맞죠? 아까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건 회계에서는 다 영업 외적인 비용이에요. 그렇고 자 이제 2번 뭐냐면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아까 감모와 평가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제가 아까 했던 게 그럼 아까 감모라는 건 시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수량분 그 다음에 평가는 시가라 그렇죠. 그러면 딱 2번을 보시면 1번 도난 수량이 없어진 거죠. 식가락이 아닌 도난 그죠? 이 식가락 아니에요. 그 다음에 증발 없어짐 이때 증발하다 파손 얘도 날라간 거잖아요. 여러분 파손됐다. 맞죠? 파손대가 수량이 감소하는 거죠, 여러분. 파손돼서 시가 떨어질 수도 있긴 해. 하지만 여기서 그냥 파손이다라는 건 파손으로 우리가 수량이 이 정도 날라갔다라는 뜻이에요. 진부하는 아까 유행 지났다라는 유행 지났다. 그럼 유행 지나면 얘는 시가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1번, 3번, 4번은 감모 사유고, 그다음에 2번은 평가 손실 사유다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좀 어렵긴 한데 그렇게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높아시면 예전 거 문제 좀 갖고 왔어요. 혹시나 낼까봐. 자,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